레몬 리서치에서 오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이상엽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약간 좀 애매했어요.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사실 기분은 좀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간략하게나마. 네, 서로 미루지 마시고. 네. 네. 최근에 그 시장이 지수는 좀 네.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몸을 좀 음신의 폭을 좀 낮추는 그런 흐름도 나타난 것 같고 또 섹터별로 또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투심은 좀 위축된 그런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게 어제는 태조 이방원, 오늘은 태조 이방원 다 때려잡고 하루 이상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시장이 그렇죠 뭐. 네, 언제 뭐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수익 난다. 네. 오늘 안 챙기면 네. 내일 그대로 뺏어가는 이런 시장.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이 일단 중소형주 관심이 없습니다. 네, 대형주만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형주 보는데도 네. 대형주 어디를 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요즘 같은 장세에 그래요. 그러면 지수가 2,300 훅 넘어가네. 그러면 이럴 때 내 계좌는 딱 펴보면은 내 계좌는 여전히 파래요. 네. 그러면 마음이 약간 급해지죠. 지수 이러다가 2,400 가게 되면 이거 시장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살 거 없을까 그래서 뭘 덜컥 삽니다. 여지없이 물립니다. 네, 그 다음날 바로 때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오늘 특징을 보니까 또 특이한 게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대형주 안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이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동안 쇼커버 이만큼 해놨던 종목들. 그러니까 공매도. 공매도 이만큼 했던 종목들. 그거 이제 기회 와서 언제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실적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에이, 야, 지금이라도 해. 그래서 이렇게 쇼커버가 되는 종목들이 가장 세고요. 전혀 저희가 기대가 없었던 종목들. 이런 게 불쑥불쑥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많이 빠졌다고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지금까지 욕만 했지. 네. 많이 빠졌다고 살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1년 내내 떨어지는 거 어떻게? 아니 살 생각은 계속 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샀지. 이런 위대한 트레이더님은 그러시죠. 당연히. 아니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건 거꾸로죠. 그러긴 한데 네. 사고는 싶었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도 그런 뭐 포인트만 잡아서 움직이는 이런 장세를 이걸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FOMC에서 뭐 좋은 변화가 나와서 시장이 또 훈풍이 분다. 네. 그러면 또 내일도 종목들이 다 같이 예전처럼 지수가 움직이면서 다 같이 움직이는 장이 나올까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만 올라갈까요? 그러면? 아마 내일 만약에 뭐 이제 FOMC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미국도 반등을 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르면 팔아야 된다. 아니 뭐 그것도 물론은 그 생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관심 안 가졌던 거 시장에서 뭐 전혀 생각 못했던 거 그냥 의외로 설마 저런 게 올라가겠어? 라고 오늘 보니까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올라가요. 네. 아무도 안 쳐다보던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쳐져 있던 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뭐 제약주 이런 것들도 아까 보니까 동아소시홀딩스 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그냥 그래도 유지되는데 많이 빠졌던 거 그동안에 뭐 쇼커버 좀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장중에 굉장히 그쵸. 많이 실적은 또 엉망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심이 없었던 쪽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어려운 장이다. 이게 어려운 장이다. 예. 참 쉬웠나요?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뭐 짠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10월 소비자 물가가 5.7%. 지난달이랑 똑같죠? 지난달이랑. 지난달 네. 지지난달 6%까지 안 했었네. 네, 9월이 이제 5.6%였었습니다. 더 5.6이었네. 올랐네요. 올랐네 그럼. 네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런 네네. 거네 그런 거네. 네,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통계청이 오늘 내놓은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은 1년 전보다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8월 5.7%,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에 5.6% 하락했다가 이번에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한은에 따르면은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석유류 가격 오름폭 이제 축소 흐름이 이어졌으나 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또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가 이제 확대 등으로 5%를 좀 상당폭 웃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는 이제 분석이 있고요.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9.5%인데 이게 2009년 5월 10.2% 이후에 최고 수준인 거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의 CPI 품목의 비중도 52.2%, 그러니까 50%를 넘는 거죠. 확대되면서 좀 광범위한 상승세가 지속이 됐고, 그래서 이 부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는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 증대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랑 또 고환율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준 뭐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제 금일 밤 이제 FMC 회의 및 이제 3주 후에 있는 금통위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이번이. 네, 올해 국내 마지막. 마지막이고 네. 국내 마지막 미국은 한 번 더 있고. 네,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죄송합니다만 얼마죠? 네, 요즘 우리 한국 기준금리는 보질 않아서. 네, 3%. 3인가? 네, 3위다. 네. 그럼 뭐 이제는 우리 물가 볼 필요도 없네. 이제 미국 것만 보면 되네.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이제부터 올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올리는 거 없어요. 미국 가면 좀 따라가고 안 가면 뭐 못 가고 이런 거지. 원래 지난번에 하는 총재께서 한 얘기가 3.5%. 여기를 일단 목표로. 그렇죠. 그 이상 못 움직이겠다. 간다 이런 거겠죠. 예. 근데 그 나머지는 미국에 따라 달렸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3.5인데 이번에 이 정도면 0.5 하겠죠, 우리도? 근데 앞서 0.5? 이야기한 거 앞서 일부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뭐 사실 네. 이제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금리 올리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 자금 경색 일어나고 있는, 안 그래도 동구하기 힘든데 기준금리를 50bp 올리면 시스템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준금리 올린 것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 그 걱정은 사실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3.0이라며요. 네. 내일 미국이 뭐 75가 기정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5를 했다고 치면 네. 4잖아요. 그렇죠. 1%포인트 차이잖아요. 네. 예. 이번에 한국은행이 못으로 금리 올려요? 차이가요? 네. 네. 한국은행이 못으로 해요? 네? 못으로 금리 인상을 하냐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거는 한국은행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서 그래. 지금 소비자 물가가 5.7%. 5.7 저거는 네.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는 우리 한국은행 의사결정에 아무런 필요가 없고 3%쯤 올라오고 나면 더 이상 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것 따라서 가냐 마냐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 국내 채권 시장, 자금 시장 이렇게 지금 아수라장인 거 보면 차라리 이번에 미국이 올리는 거 감내하고 한 타임 쉬고 미국이 12월 달에 하는 거 보고 내년 첫 번째 금통위 가서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나는 한국은행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있죠. 게, 그건 아무도 그리고 모르죠.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다음에 9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환율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환율도 안 떨어졌고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졌는데 이 물가 상승 네. 보니까 이 중에 올라온 게 환율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작용한 게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이번 물가. 일단 물가는 작용을 하고요. 예. 환율이 네. 작용을 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저거 있어요. 그 헤드라인 쪽보다는 지금은 그거. 이제 코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헤드라인은 물가가 빨리 오고 빨리 사라지는데 코어는 천천히 오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천천히 오래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 코어는 내년 되면 떨어진다. 전달 경로상 시간이 6달에서 1년 걸리면서 가니까 네. 내년 그러면 떨어진다. 미국하고 한 1% 포인트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 금리는 미국하고는 최대 150bp까지는 이번에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5단 가면 우리가 맥스 3.5. 네. 근데 그 이상 못 올려요 우리. 환율은 쉽게 안 떨어지겠네 그러면?
환율은요 한미가 금리 차로 결정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냥 미국이 돈 빼가지고 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고 예. 이런 상황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뭐 이론적으로는 무슨 뭐 많이 배웠잖아요. IRP니 뭐 PPP니 환율의 결정 방식.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 되게 전 세계 석학 교수님들이 그거 가르치면서 야 이거 하나도 맞진 않더라.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시험엔 내고.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설명을 하는 건 정말 요만큼밖에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피셔 방정식 이런 것도. 그런 설명 되게 오랜만에 듣는. 옛날 얘기. 대학교 때 막 배웠잖아요. 네네. 피셔 방정식. 그래서 어찌됐든, 환율은 뭐 어차피 미국 측 요인으로 우리 환율이 결정되고 중국 측 요인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 뭐 정부가 금리 올린다고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같으면 이번에 한번 쉬어가든지 뭐 다 미국이 12월에 또 한 50 올린다고 전제를 하면 한 25bp 정도 아주 베이비로 그렇게 안 가고 지금 우리 자금 시장 이거 아수라장인데 지금 자, 그걸 먼저 한국은행이 챙기겠다라는 쪽을 그냥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표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그 브라운 그 상원 금융위원장이 또 서한을 보내서 또 약간 그랬죠. 네, 그 정치적인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걸 빗대자고 하면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약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도 했는데 뭐 어젠가에 그저께 일주일도 안 돼서 5대 금융지주사 95조 원을 또 이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내년 3월까지입니다가 아니고 연말까지 95조 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내일 또 아침에 네, 비상경제 거시 금융회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뭐 진짜 비상대책 회의도 뭐 자주 하고 돈도 더 풀려고 하는데 50bp를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이 총재 역시나 좀 압박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 역시나 좀 이번에는 25bp 올리고 내년 초에 1월 13일에 금요일 날 급통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챙길 거예요. 굉장히 이제 똑똑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런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예. 뭐 지금 이 상황이 정확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준 그렇죠. 피법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금리 못 올린다. 그만 올려라. 금융시장에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고 FOMC 연준은 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를 합니다.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네. 새벽 3시부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이 나와요. 아니 저는 나오죠 나왔으면 뭐 우리는 아니 그래도 이라고. 이 하여튼 저희 생방송을 채널에서- 한다. 예, 예. 네. 네. 생방송으로 동시 네. 통역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새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합경제TV를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저희 PD님이 2시 50분부터 한다라고 하네요. 2시 50분이요? 네, 2시 50분에 유튜브 키시면 아니면 TV로 키시면 보실 수 그럼 있습니다. 제가 그냥 거기까지 쭉 아니 남아서 하셔도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남아서. 예. 네. 그리고 이게 참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인데 이태원 사태 벌어지고 막 그래서 전 국민이 애도 기간이고 힘든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NLL 쪽으로 뭐 과거에는 이제 동해상 쪽으로 멀리 날려보는데 일본 넘겨서 이렇게 멀리 날려보냈는데 이번엔 좀 가까이 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NL 이남으로 쏜 적은 있는데 이게 또 탄도미사일은 이제 처음이라는 거죠. 이번에 탄도라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10발 이상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서쪽과 동쪽 지역에 발사하는 이제 도발을 했는데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제 오전에 이제 3발 이제 포착됐고 그중에 이제 한 발이 이제 동해 NNL 이남 이제 공해상에 떨어졌고 또 이제 미사일 방향이 또 울릉도 동쪽이었던 까닭에 이제 울릉군에 이제 공습 경보도 이제 발령이 됐고요. 그래서 합참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서 탄도 미사일을 26차례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무려 15번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일부 방산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뭐 빅텍이나 스페코, 한일단조, 하나그룹에서는 뭐 한화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아주 뭐 많은 종목군들이 함께 뭐 급등한 건 아니고요. 좀 선별적으로 상승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놓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미사일 쏠 때마다 뭐 선물을 매도했다느니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사실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었죠. 별로 미사일 없었어요? 쏘고 나서 뭐 울릉도에 뭐 공습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시장이 뭐 급락한다거나 환율이 튀어 오른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잖아요. CDS는 네.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아, 이미 왜 이제 와서? 본장에는 뭐 요즘 한국 자금 사정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봐서는 벌써 위에 와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별로 변화가 안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아, 오늘 CDS가 급등한 게 아니고 기존에 네, 기존에 계속 아, 쭉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NL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네.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냥 뭐 그래 쏴라. 아니, 라고 했는데 과거에 연평도 폭격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러면 그때는 CDS 갑자기 확 튀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NLL이라고 하는 게 뭐 북한은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여기로는 하지 마 이렇게 줄을 거는 거지. 네. 북한은 근데 뭐, 9.19 그 합의사항에 거기는 이제 서로 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맞죠. 네. 맞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하고 사인했나요, 북한이? 아 이전 정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하는군요. 계산하죠. 그리고 난 북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계산에 찬 행동을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계산해서 할 때 보면 머리 되게 좋아요. 요번에 저기 순항미사일 쏜 거 보고 야 재밌게 쐈네 쟤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릉도잖아. 울릉도 정도 쏘놓으면 울릉도 동쪽이면 일본이랑 일본도 우리나라를 긴장, 둘 다, 우리도 긴장, 둘 다 긴장이야. 다 어느 쌍피네요. 순간에. 예. 네. 재밌게 쐈네. 북한답네. 속으로 그 생각을 했는데 아 미사일인데 재밌다는 표현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아 저기 재밌게 쐈다. 네, 이거는 네. 이게 일타쌍피했네 북한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가뜩이나 네,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그러면 뭐 보니까 한미 무슨 공군 훈련인가 이거 지금 진행 중이죠? 한미 지금? 연합- 네, 예, 연합훈련 예, 진행 예. 중이죠. 그럼 이게 끝나면 좀 자정할까요? 요즘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던데. 그렇죠. 계속 쏘기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나 좀 봐줘 이거 아닐까요? 이게 낮은 너무 조용하니까 봐줘. 바이든이 예전에 트럼프는 이제 대화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그러긴 한데 낮은 바조를 지금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할 그 타이밍이 좀 그럴 타이밍이 아닐 것 같거든.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그쵸. 지나야지. 가뜩이나 이제 중간 선거 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선거 곧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 2년 뒤에 재선을 도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에 바이든 정부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북한 여태까지 보면 안 했어요 그런 거. 김민수 대표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그걸 잘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CDS는 그거는. 오늘 살짝 떨어졌거든요. 예? 오늘 CDS는 살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08. 왜 이래요? 잘 좀 해야지. 미사일을 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예. 미사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수준 수준이 올라갔다. 거고. 예, 예, 예. 근데 오늘 미사일을 쐈는데 환율이 그렇게 안 튀었고 네. CDS가 안 올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근데 계속 이러고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그렇잖아요. 15발이나 쐈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시장 떨어졌다라고 아니 그 이야기하고 떨어지는 게 네. 아니라 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음. 이제 계속 이게 또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게 이러다가 쌓이고 쌓여서 동해 쏘다가 NLL에 쏘고 갑자기 뭔가 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도 하나의 풍계리에서 커다랗게 실험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안고 가는 문제죠 지금. 복잡하다 그거죠. 네. 거기 보니까 뭐 위성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뭐 요즘 얘기는 아닌데 거기를 뭐 또 이렇게 농업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바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풍계리요? 네네 그쪽을. 그래서 거기는 아마 농업으로 못 바꿀 거예요. 뭐 바꾸기 그냥 그 위장용. 네네네. 그 위장용으로. 네, 맞습니다. 농사 짓는 척하고 밑에서는 거기는 계속 뭐 밑에 갱도 파는 데니까 풍계리는.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을 떠나서.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LG에너지솔루션 빼놓고는 다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뭐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부 거의 다 약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5위 삼성 SDI가 4.6% 하락했고요. 6위 LG화학이 3.3% 하락했는데 이제 LG화학은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이 이렇게 시가총액 5위 싸움이 좀 치열하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시총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5%, 시총 3위 LNF가 5.5% 하락했고요. 또 음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소재 기업인 거죠. 나노신소재가 6% 하락했고 대주전자재료가 2.7% 하락했는데 이런 하락 배경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는 좀 재고 조정 이슈가 좀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4분기에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칩 쇼티지로 인한 그런 전방 오더컷까지 동반되면서 그 여파가 2분기까지 좀 이렇게 지속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도 좀 연말 재고 조정 앞두고 좀 우려감이 불거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제 LG화학 실적 잘 나와서 11% 상승하고 리포트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LG화학의 첨단 소재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랑 반도체 소재 부분이 좋았죠. 근데 4분기에는 어제 리포트에서조차도 4분기에 재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대부분의 리포트에 또 있어서 이 이슈가 뭐 특별한 것보다는 좀 시장에서 그래도 충분히 좀 예상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작 중요한 거 수급을 제가 살펴보니까 수급에서는 참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동향을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순매도 1위, 2위, 3위가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 2, 3위 모두 순매도 1, 2, 3위였다는 거. 그리고 또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포스코 케미칼을 함께 매도했고요. 또 코스피에서 기관의 순매도 3위가 삼성 SDI였음을 보면 좀 오늘은 뭐 조금 이렇게 재고 조정 이슈도 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수급만 놓고 보면은 좀 꼬였다.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김 대표님 네. 며칠 전에 뉴스 이렇게 신문 기사 나온 거 봤더니 뭐 독일이나 뭐 이런데 독일인가요? 거기서 2차 전지 공장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 뭐 이러고 뭐또 굉장히 좋다. 바로 때려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차 전지가 주도 섹터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안에서도 딱 살아남는 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또 오늘 보게 되면 주르륵 흔들리는 거 보니까 네. 뭐 주도 섹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죠. 여태까지 안 빠진 건 너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왔던 얘기가 재고 조정 이슈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번에 4분기에 가이던스보다 좀 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IR 했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네.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재고 조정 이슈는 항상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그 주가가 좀 지금보다 더 폭이 좀 컸었냐면은 재고 조정 이슈는 4분기에 항상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때 나왔던 게 그때는 약간 칩 쇼티지. 그러니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못하다 보니까 차량이 출하가 안 돼서 나오는 것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해서 거기 영향을 받았던 게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자동차가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는 게 있다 보니까 작년은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작년 네. 하반기에는요. 네. 근데 올해는 미리 알려줬는데도 거기다가 공매도 이런 잔치를 벌였다는 게 조금 그런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 Q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기 전까지는 2차전지 쪽에 나오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그것만 바라본다 하게 되면 지금 관점에서 추가로 밀리면 비중 늘리는 게 맞겠죠. 같은 섹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그런 현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다들 증설하고 투자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갑의 입장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갑의 입장 쪽으로 돼 있죠. 근데 나중에 가보게 되면
여기도 치킨 게임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주가 되면서 소재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입장으로는 너희들이 혹시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 간당간당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다.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어차피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이제 양극재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투자나 증설해 가는 게 같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내가 무슨 일을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백업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같은 LG 쪽이라면은 어디 거 쓰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네, 안 굽죠. 네. 네,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캐파 다 증설해 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충분히 그때 이제 돈 많이 벌겠죠 회사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도 슬슬 그러면 또 같은 거면 이제 우리 거 쓸게 이제 그동안 고생했어라고 나오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밥 이것도 줬던 개 신세가. 난 앞으로 한 4, 5년 뒤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2차전지 보면 연말에 재고 조정. 근데 뭐 10월 달에 현대차 또 전기차 많이 팔았더라고요. 전기차 많이 팔고 네. 지금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작년처럼 칩이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드는 상황도 아니고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재고 조정이라고 해서 조정받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4분기가 약했습니다. 하면 약하고. 네. 그럴 때는 기회로 봐야 되는데 뭘 사느냐 봐야죠. 근데 그러면 네. 내년에는 매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4분기에 사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이클을 비슷하게 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올해 유독 하반기에는 소재 쪽이 좀 약했어요. 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들어가는 소재 가격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영향받으면서 P하고 Q를 만들 때 P가 이제 올려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넉넉히 나왔는데 네.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P가 좀 예전만큼 상반기만큼 안 됐어요. Q가 사네요. 이 효과가 좀 충분히 보게 되면 이거 꺼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수급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최근에 상승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좀 더 가냐 못 가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었는데 좀 주가가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LNF의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거의 정확히 고점 부근에서 오늘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상승은 단기 고점을 찍으러 가기 위한 상승이지 않았나라는 것도 추세선과 수급을 보면은 좀 지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또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약간 어느 정도 차 올랐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공매도 한 느낌이 나는. 함부로 공매도 하지 마세요. 네, 레몬에서는 안 합니다. 네. 네. 오늘 또 게임주가 강세였어요. 오늘 의외로 뭐 낙폭이 과대했었던 쪽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자금을 유치했다 그런 뉴스가 오늘 좀 크게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주가 이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 이슈로 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했고요. 게임주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도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위메이드 투자 받은 특히 그 이제 세 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뭐 키움증권 150억, 또 신한자산운용 300억. 근데 마지막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210억 원을 투자 받은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고 MS가 뭐 게임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MS가 이 게임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S가 여기 엑스박스 때문에. 네. 그래서 관심이 컸고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좀 아이러니컬한 게 그 위믹스의 유통량 논란으로 급락했었었는데 이 세 곳에서 600억이 넘는 투자 자금이 이런 이슈가 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뭐 1개월 후도 아닌 거의 진짜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이제 유통량 논란으로 급락했었을 때
그때의 신용 잔고를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20% 넘게 하락하면은 신용을 보통 출회를 하고 좀 팔게 되죠. 네. 근데 급락했었을 때 위메이드의 신용 잔고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투자를 조금 뭐 시장에서 아는 사람은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추측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장영국 대표는 이제 오늘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뭐 충분히 잘 소명하고 있고 또 뭐 거래소 이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는 나는 상상도 안 한다. 위믹스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갑자기 지금 위메이드 상장 그쵸. 페이지 얘기하는 줄 알고. 네, 너무 집중해 주셔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뭐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위메드의 이제 소명 절차가 이제 2주니까 이제 11월 중순 전후로 해서 이제 위믹스가 이제 업비트나 빅삼 등 4개 거래소 이제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앞두고 또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 게 참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210억 원은 그냥 제 주머니에서 한 500원 정도. 네? 제 주머니에서 한 500원, 50원? 그렇게 많으세요? 태양님? 돈 많으신 거예요. 와, 그 배고파요. 밥 5원? 5원 정도?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메이드를 봤을 때는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00억이나 투자를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이쪽 저쪽 그냥 C 이렇게 확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네. 게임 산업에 대해 진심이 되게 진심입니다. 진심이잖아요. 네. 뭐 굉장히 큰 거 하나 인수했잖아. 뭐 블리자드 네, 액티비전. 그러니까 했잖아. 이거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 디아블로. 디아블로. 음. 다 아직까지 제가 가끔 하고 있는 이 디아블로. 이것도 역시 거기서 만든 거고 네. 90조입니다. 거의 네. 인수한 금액이. 무지하게 컸잖아요 그때. 네. 음. 근데 뭐 이거 영국에서 뭘 또 약간 뭐 걸림돌이 있다 만다 얘기 많다고 하더라도 인수는 뭐 거의 할 걸로 보는데,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장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P2E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환이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애들이 그 코인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 안 좋아하다가 이제 상반기 넘어서면서 하반기로 나오면서 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래는 음. 발행한 쪽이나 그 관련된 쪽으로만 알고, 고래라는 게 큰 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코인 많이 갖고 네. 또 많이 딜링하는 난또 손들. 술고래라는 줄 알고. 고래 정도는 알아요 여기 다. 네. 혹시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 네. 친절한 방송. 네. 그렇게 가상화폐 큰 손. 네. 그렇게 돼 가는데, 근데 이게 이분들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좀 개연성들이 약간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하는 양상이 나오는 쪽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바뀌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정영국 대표가 되게 많이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팅을 많이 했다고 네. 그러대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뀔 정도면은 이제 시장에서 시각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투자 유치를 계속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무슨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치하면서 오늘 올라갔던 것도 제일 크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솔직히 이런 거 몰랐을까요, 회사가? 어떤 회사요? 아, 네. 지금 회사 내부에서. 네. 근데 이틀 전에 그 급락할 때 네. 위믹스 논란 가지고 네. 상장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마느냐 뭐 이런 논란 가지고 그렇죠. 그때 빠졌을 때 이틀 뒤에 바로 이 얘기 또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솔직히 이제 주가의 움직임 동향을 보게 되면 되게 신뢰가 점점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P2E에 대해서라는 것도 과거 대비해서 많이 좀 위축된 상황들인데, 네. 거기다가 위믹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발행한 이 자체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USD 기반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를 달라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신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USD가 담보인데, 그러면 담보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담보 설정 없이 그 중간에 프로토콜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담보 설정을 했죠. USD 자체를 USDC. 네, USDC. 예, C죠. USDC는 네. 그 달러랑 거의 똑같이 인정받는 거니까 그 동네에서는
USDC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테라루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난 별 의심은 안 하는데 사실 오늘 오른 게 네. 그냥 그 전에 빠진 거 그냥 그 공매도 쳐놨던 거 그냥 쇼커버 좀 하자 이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추세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네. 확 돌려놨습니다. 아 기술적인 건 네, 돌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야지 그럼. 아, 예? 사야지. 네. 거기다가 오늘 보면은 이 위메드뿐만 아니라 게임들 다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게요. 뭐 네. 오늘 NC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오늘 주가가 굉장히 뭐 오늘 아침에 카카오 게임즈는 급락해서 출발했는데 밑골이 그냥 다 달고 올라오고 뭐 특별히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위메드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이걸로 올라간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성장주가 이제 약간 시각이 바뀌는 거 혹시나 조금 바뀌는 네. 거죠. FMC에서 조금 금리를 바뀌는 안 거. 올리면 네. 피벗이 나오냐. 뭐 네. 이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쇼플레이 했던 세력들이 오늘 같은 경우 불안한데 혹시나 네. 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리해놓자. 네. 음. 그게 오늘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또 네, 부산에서 네, 이제 지스타 2022도 있고 물론 최근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행사도 좀 축소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11월에 또 여러 기업들이 또 출시작 또 이제 많이 소개하고 또 이제 예,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뭐 피해 거짓도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 뭐 게임주 만약에 11월이 아니었으면 네. 조금 오늘 좀 뭐 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네, 주요 일정이 있다는 것도 뭐 투심에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도 게임 하시죠? 대표님보다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아, 여기 게이머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다양한 토론이 좀 제한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 아 깜짝이야. 뭐 진행도 하세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김 대표님만 믿고. 네, 또 근데 하나, 저는 예. 네, 아유, 또 걱정되는 게 요새 뭐 대작 게임이라는 게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없죠. 네, 대작 게임이 없는 상황에서 4분기의 실적은 어떨까? 물론 이제 작년 4분기에는 대작 게임이 나와서 마케팅이 막 쏟아붓고 그다음에 개발자들 이제 임금 올려주고 근데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4분기에 또 실적이 안 좋으면 이것도 뭐 잠깐의 상승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희가 네, 게임주를 볼 때 실적으로 봤으면 네, NC 소프트는 같이 줍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가치주 영역까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게임주는 실적으로 가는 경향이 별로 없거든요. 위메이드가 예전에 P2E 한다고 해서 그 5배, 6배 올라갔을 때도 실적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코인 달러. 처음에는 중국하고 그 소송을 이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P2E로 막 물려가지고 올라간 게 제일 큰 거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실적은 지금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아니 제발 좀 이렇게 정세된 쪽에서 뭐 지금 실적은 기대하는데 뭔가 탈출구를 보여줄 때 아니냐 그러면은 신규 게임이죠. 신규 게임이 뭔가 나와서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게임주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오이즈. 네오이즈입니다. 네, 그게 지금 얼마 팔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통 신경이 다 써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또 이걸 재료로 엮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우리 빈살만. 네, 빈살만 선생님이 아니고 왕세자죠? 네. 황태자요? 왕세자. 왕세자가 방한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게임 온대죠. 덕후전에 게임 덕후이니까. 안 온대잖아요. 다시 온다는 거. 다시 온다고. 다시 네. 온다고 했어요. 예. 오늘 단독 보도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왔습니다. 그 대통령하고 그 영수회담 한다고.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 한미글로벌 같은 정상.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던데. 셀온. 음. 아니 근데 이거 뭐 그쪽은 그쪽 동네가 또 다른 얘기고 이쪽은 또 이 게임 덕후님께서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 게임사 주식들 많이 샀잖아요. 2대 주주입니다. NC소프트. NC도 많이 샀고. 넷마블. 네, 넷마블 많이 네. 샀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번에 와서 또 그 2대 주주인데 미팅 1시간 반 하고 결정했대요. 그냥 지분 투자해. 네. 그냥 그리고 쭉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뭐 그런 결정력도 있긴 한데 네. 그 사전에 이제 많이 실무들이 협의를 했겠죠. 하겠죠. 예. 지금 뭐 네옴시티가 게임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하고 이걸로 채운다며요.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원래 시장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되면 SM도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워낙 지금 지분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또 가지도 않고 근데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바라보는 게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이거를 세우면서 바라보는 가치는 석유 중심에서 탈피하겠다. 네. 그러면 이거를 뭘로 채워야 되겠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부터 뭐 그렇죠. 다양한 쪽을 노려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한국이 조명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이제 SM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게임주랑 또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컴투스가 SM 지분을 4% 인수를 했다고요? 네네. 컴투스가 음. SM 주식 이제 한 4%대인데 그 이제 수량으로는 약 한 99만 주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이제 공세로 이제 좀 이수만 이제 SM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백기사 역할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분을 샀다고 하는데 저평가돼서 샀다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올해에 굉장히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굉장히 기회가 많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내년 이제 주총에서 이제 이수만 총괄이 이제 이제 아끼는 이사들을 이제 이게 이게 임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총괄 프로듀서를 이제 지지할 우호 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슈는 있지만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3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6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지분을 지금 늘렸는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막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지금 또 팔고 있는지. 그래서 컴투스 대표는 뭐 그런 얘기 시너지가 날 거다.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쪽에 IP에서 네. 뭐 처음에 뭐 메타버스나 이런 거 해서 게임이 올라올 때는 엔터랑 같이 해가지고 뭐 많이 할 것이다. 위버스인가요? 뭐 이런 네. 플랫폼들 굉장히 많잖아요. 컴투버스입니다. 컴투버스죠, 컴투버스. 컴투버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IP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한 거다. 백기사 역할을 하려고 뭐 의결권 사용 안 하겠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을 하나 보죠. 요게 보니까 한 달쯤 됐었어요. 누가 기타범이 돼서 네. 하루에 쭉 하고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타보면 뭐 9만 주, 6만 주 이거 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컴투스였죠. 네. 거기다가 누가 때렸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또 3일 전부터는 KB. 그러니까 그 얼라이언스. 네, 네. 네. 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사주는 쪽이 있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지위가 약간 이상해지겠네. 그래서 거기다 좀 정리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슈가 막 몰아가면서 SM에 대해서 지분 관련된 이슈나 앞으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CP님께서 이수만 CP님께서 사라졌을 때 나오는 이제 장밋빛보다는 네. 그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기보다는 백기사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또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지분 경쟁.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분 경쟁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사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냥 돈 벌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참 돈도 묘하게 벌잖아요. 이게 네. 둘이 싸움 붙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SM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발표가 나고 주가는 급락했거든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네. 좀 제가 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수만 회장님께서요. 가장 키는 그분이 라이크 기획에서 물러난다고 하셨잖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아니 근데 본인의 SM의 지분을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어디 아니, 판다고 그러다가 안 된 거 아니야? CJ에 넘긴다라는 소문이 뭐, 있긴 했었죠. CJ 도 CJ 카카오 뭐 카카오 엔터, 뭐 이런 카카오. 데 있었죠. 네, 이 현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후계 구도를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예. 어떻게 되시죠? 70대? 네,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잠깐만요.
52년생이실 거예요. 아유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시네. 52. 그런 걸 다. 네, TMI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시작. 그러니까 어차피 후계 구도를 정하지 못했으면은 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기는 게 맞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많이 얘기된 게 라이크 기획 쪽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다 뒤로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이제 뭐 같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분 받아다가 이것에 SM을 새로 SM 2.0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될 거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 왔다 갔다 이거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뭐 이쪽도 복잡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컴투스가 지분을 좀 사들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스 뭐 좀 팔았다. 그래서 주식이 좀 급락했다. 이게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제가 느끼기에 가장 핫했었던 곳은 아무래도 카카오 쪽이 아니었나. 카카오뱅크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제 좀 그동안 급락했었고 바닥에서 뭔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상승을 좀 최근에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던 이제 카카오뱅크가 17% 이제 상승을 하면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수급을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함께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상승하는 3일 동안 그 중심의 기관이 또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어제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3분기 실적 발표한 카카오페이도 오늘 9% 상승을 했는데 이제 리뷰 차원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리포트 내용은 좋아요. 뭐 4분기에 이제 성수기다 뭐. 근데 오늘 종가가 39,000원이거든요. 근데 제시한 목표가를 보면 한 군데는 3만 원, 다른 한 군데는 4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주가보다 낮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고 그냥 현주가 수준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 특히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게 큰 시각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뭐 리포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기관이 그 중심에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기관이 진짜 수익률 제고 차원이긴 맞을 텐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리느냐 여부는 참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카카오페이만 보더라도 참 이게 내용만 보고 섣불리 매수하면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주가가 4만 원인데 네, 목표가가 3만 원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S증권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팔아야죠. 뭐. 팔아야 돼요? 네 내용은 좋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를 믿는다고 하면 팔아야죠. 뭐. 누가 목표 주가 보고 주식을 합니까? 그렇긴 하죠. 네. 네. 그건 그냥 제가 카카오뱅크를 오늘 매매를 해봤어요. 네. 와 이게 밀려오는 호가가 엄청 세더라고요. 뭐 오늘 뭐 장중에 20%가 넘게 올랐었죠. 네.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이 45만 주, 기관이 12만 주. 아침에 뭐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뭐 9%인가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시작하면 동시에. 그래서 보니까 올라온 패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대형주인데 왠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고무줄 초산이겠구나. 그래서 따라 사봤습니다. 근데 그냥 9% 10%대에서 안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오후 때, 그러니까 한 11시쯤 되니까 이제 그걸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오늘 20% 올랐다. 뭐 17% 올랐다고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잘못하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20% 올라간 걸 왜 쫓아가요 근데? 뭘 보통 이제 주식의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패턴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래는 그거 바닥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요즘 같은 장에 20% 올랐으면 다 오른 거지 뭐. 이게 장이 뭐 그냥 장이 돌아섰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적인 경우에는 장이 돌아섰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야죠. 네, 근데 요즘 시장은 그냥 뭐 장투는 어디 갖고 30분 투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장이던데. 오늘 산 건 오늘 해결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30분 없는. 내로 해결하고. 네. 그런 매매도 하십니까? 박사님께서도? 안 해요? 갑자기. 왜 계속 물려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네.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좋든 뭐든 간에 여기에도 약간 쇼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거기다 카카오페이는 네. 우리도 실적도 안 좋았잖아요. 실적 오늘 카카오페이는. 영업 적자 88. 네, 적자가 조금 줄긴 했는데 네. 네, 언제 참 흑자 전환될지 네, 적자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조금 실적이 좋았는데 카카오페이는 네. 실적이 안 뱅크는- 좋았는데 주가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페이는 어젠가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NFC 결제하겠다. 삼성페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와 그래서 카카오페이 써야지라고 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애플페이 들어오고 그럼 삼성페이 들어오면서 이제 3파전으로 가기 시작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플페이는 정해졌어요? 뭐 거의 하는 거죠 현대카드랑. 네네네. 거의 그 이후에는 확정된 거예요? 네. 근데 확정 공시는 안 했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원래 애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와봐야 아는 뭐 겁니다. 나와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갑자기 뭐 12월 1일 공식 출시 이렇게 봐야 그래야 나오는 거구나 싶긴 한데. 네, 그리고 나 같으면 애플하고 그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거 애플이 다 없답니다. 갖고 가는데 못 들어 그거를. 네. 시장 점유율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네.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반도체 이야기를 할까요? 완성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게 더 우리 저기 삼성전자 출신 아니세요 원래? 네, 예전에 네, 10년 이상 됐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네, 반도체 가보겠습니다. 네. 네, D램 현물가가 이제 10월까지 넉 달간 이제 50% 이제 폭락했고, 고정 거래 가격도 10월에 22% 이제 하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D램 가격도 하락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역시나 또 이제 낸드 가격의 이제 하락폭이 좀 가파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에 우려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빅2 쪽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를 기관이 9일 만에 순매도 전환 오늘 했습니다. 그 부분이 참 눈에 띈다. 9일 만이면 거의 2주 만인 거죠.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를 5일 만에 매수를 해서 그래 SK 하이닉스 또 자재 저가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오늘 다시 기관은 어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매도를 또 다시 했다는 거. 또 눈에 들어오고요. 기관이 반도체 빅2 모두를 매도한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요. 지금 13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빅2긴 하지만 수급도 너무나 다르고 참 전망도 참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낸드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네, 솔리다임. 네. 90억 달러 인수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70억 달러를 이제 지급을 했고 나머지 20억 달러를 2025년에 지불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인텔이 이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서 SK 하이닉스가 재고가 분기별로 지금 2조 원씩 증가를 했어요. 솔리다임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아니 미국에서 미중 반도체 규제도 하고 그러면 인텔은 혹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반도체 기업의 대표 기업인데 이거를 인텔이 혹시 알고 낸드를 SK 하이닉스에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저는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는 하지만 삼성의 콩코를 보더라도 그래 낸드가 힘들 거니까 업황은 회복은 우리도 낸드 재고 관리 잘 할게 이 정도로 낸드 쪽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참 네, 그 솔리다임 인수한 게 언제까지 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뭔가 SK 하이닉스가 그래 우리 괜찮아 인수 잘한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 투자자들한테 이런 신뢰를 주는 게 정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 그 분기 실적 발표 봤더니 네. 뭐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치킨 게임 비슷한 거 할 거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네. 뭐 이제 기술 투자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기술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술하면은 초격차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이제 3나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TSMC 3나노 양산을 9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연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벌써 두세 번 연기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에 세계 최초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핀팩 공정이 아닌 네. 새로운 공정을 적용해서 3나노 양산을 했는데 GAA요. 네, 그쵸. 예. 근데 계속 TSMC가 못하고 있으니까 TSMC는 3나노를 한 2년 후부터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 우리 3나노까지는 기존 공정으로 갈게. 근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야, 3나노 공정 양산은 GAA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 그러면 삼성이 술만 좀 잡으면 빨리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 뉴스를 보니까, 네, 그 3나노 대형 고객사가 그 주문한 걸 취소했다. TSMC. 그런 것도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많은 것들이 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정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삼성전자 또 분할설이 슬슬 좀 돌고 그러던데 정기적으로 나오다가 저 없어지고 뭐 이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 없는 거죠? 파운드리 분사설이요. 아니 회사 이렇게 분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이제 파운드리 분사설도 나왔다가 아예 쪼갠다고도 나왔다가 뭐 파운드리는 뭐 못 떼낸다. 지금 뭐 별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죄송한데요. 네. 임원 출신이 아닙니다. 아, 네. 근데 가끔 아직 남은 동기들은 이제 부장이어서 예. 네, 가끔 전화하는데 네. 거기도 임원이 아니니 네. 네, 알지는 못하죠. 아, 동기들이 아직 부장이에요? 네, 부장입니다. 아, 네, 빠른 친구들은 이제 아직 젊으시구나. 네, 아직 젊으시네. 네, 그래도 MZ는 아닙니다. 제가 세대차가 좀 나겠네요. 두 아, 분이. 비슷한 연령대고요. 네. 네. 지금 걱정스러운 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뭐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재무 구조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해야 되고 그렇죠. 솔레 민수 비용도 들어가는데 재고도 쌓이고 그러면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들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뭐 제가 가장 최근에 2018년도 신용등급을 보니까 AA더라고요. 한전채도 AA였잖아요. 한전채도 AA였는데 사실 조달이 안 될 뻔했고 하이닉스는 좀 다를까요?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자금 상황에서 네. 어렵겠죠. 어. 어려운데 이 상황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권 회사채 대응 못한다. 그건 뭐죠? 증자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느냐?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 아니면 그냥 안고 한번 그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만약에 적자 발표하면은 그때 사야 됩니다. 하이닉스 4분기 적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그 얘기가 한 2분기 정도는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난 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네. 그거 삼성전자가 지금 치킨 게임 비슷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겨냥하는 것 같거든. 미국에서 마이크론한테 돈을 IRA가 좀 왕창 부어줘서 네. 얘네가 미국에서 170조를 투자한다며요. 맞습니다. 니네 해봐라. 그리고 한번 견뎌봐라. 네. 지금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 보는 건 하이닉스가 피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뒷배경이 미국 정부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론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내 공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팹은 다 대만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흐름을 갖춰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지금 마이크론은 메모리, 인텔은 파운드리 네. 이쪽으로 딱 집에서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야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상황 쪽에서 그거를 뭐 견제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디램은 치킨 게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고. 네,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돼 있죠, 사실은. 원투 쓰리 빼고 없습니다. 근데 랜드는 치킨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랜드는 있고 아직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그러게요. 타겟이 마이크론이냐 SK 하이닉스냐 뭐 사실 뭐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이닉스는 급하니까 감산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고 네. 삼성전자는 비교적 현금을 100조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게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1,500억 딱 그냥 하이닉스 매도 때린 거 보면 그렇죠. 뭔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리고 원가 구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훨씬 더 웬만큼 유리하죠. 내놔도 얘는 흑자나도 쟤는 적자나도 얘는 흑자니까. 그렇죠. 문제는 있어서. 예, 반도체 투자에도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였죠? 어제
현대기아차 미국 이제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 이제 네. 5개 업체가 있는데 10월 판매가 이제 16.8%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 기아만 좀 말씀드리면은 현대차가 10월 판매가 작년 10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 늘어났고, 내수가 전월, 그러니까 9월 대비해서 6.7%가 늘었는데 수출은 9월 대비해서 4.7%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아도 보면은 이제 10월 판매가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8.6% 증가했는데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내수는 증가했고 수출은 오히려 이제 감소했어요. 6.6% 감소했고요. 작년 10월 대비해서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내수와 수출 모두 각각 13.3, 13.7%, 7.5%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10월 수출은 감소하긴 했지만 좀 수익이 높은 국내랑 전월 대비해서 미국의 증가세가 유지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IRA 관련된 것 같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환율 효과를 정말 많이 보다 보니 이게 우리가 진짜 환율이 하락하면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오면은 환율도 좀 하락하다 보면은 지금 실적도 좀 다시 안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할부 금리가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신차 사는 그런 수요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어디에서부터 좀 이렇게 돌리면서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 6 타보셨습니까? 저는 그 택시 돌아다니는 것만 봤어요. 와, 그 못 잡겠더라고요. 다 예약 써 있어가지고 타보고 아. 싶었는데 아, 그렇게라도 타봐야지 언제 타봅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인기가 1년 6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문제가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GV 시리즈 60, 70, 네, GV 네, 좀 네. 작은 거, 네. 그건 1년 6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1년을 걸려서도 나는 받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현대차의 앞으로 실적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게 차라리 그냥 오히려 당겨진다. 취소한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아유 지금 무슨 차야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 내야 지금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변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을 엄청 기대했는데 세타 엔진 문제 때문에 이거 실적도 다 부러졌고 그렇죠. 뭐 거기다가 내년에 침체 와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꺾이면 이익도 또 같이 꺾일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 또 IRA 문제 이거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신저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주 이번 실적 보면 펄펄 날랐어요. 네. 네. 모비스, 모비스. 완도, 모비스. 네, 이런 쪽 이게 예전보다 현대기아차 비중이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작으로 돌아가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 거 괜찮은 현대기아차에서 인정받은 회사고 거기서 기술력이면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거래선 매출 비중이 훨씬 늘다 보니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네. 현대기아차 그러면 그렇겠지 했는데 실적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따로 떼어놓고 보고 싶은데 자동차 업종이다 보면 또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살짝 다 일어섰거든요. 뭐 모비스나 HL 만도 이것도 다 일어섰는데 요게 그냥 계속 지금 수급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갖게 되면은 따로 띄어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차 부품 쪽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정부랑 현대차 그룹에서 부품사들을 5조 원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죠. 네. 근데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영업이익률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적 측면에서도 완성차보다는 지금 정말 힘든 부품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1차만 있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자동차 시대를 뭐 한 2, 3년 후만 좀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릴 거고요. 또 도심항공교통 그쪽도 열릴 거고요.
지금 굉장히 기존의 그런 자동차 내연기관의 그런 환경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차 부품사들도 변화가 필요한데 정말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빛을 보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조 원 지원은 뭐 정확히 뭐 이렇게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는 앞으로 더 많은 또 이렇게 부품사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 장 끝나고 그 얘기 나왔습니다. 현대차랑 롯데랑 손잡네요. 롯데 뭐 때문에 렌터카? 손잡아요? 네. 어, 충전기. 충전소. 충전소? 예. 충전소. 충전기 충전소 이쪽에서 3천억 같이 현대차 네. 그룹에서 충전은 그 어디가 하고 있죠? 글로비스. 충전소는 안 하죠. 충전소는 안 하고요. 안 하죠. 충전기를 블루 뭐죠 그게? SK 블루핸즈? 네, 블루핸즈. 블루핸즈? 그거 그게 모비스일 겁니다 아마. 아. 제가 알기로는. 모비스에 모비스. 예. 그걸로 해서 뭐 시도는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어디로 끌고 가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르게 롯데 쪽하고 손잡아가면 이제 근데 롯데 렌터카하고 충전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좀 이해가 이상하네.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걸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요. 하려면 SK랑 하는 게 맞지. 원래는 지금 속도는 SK가 제일 많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SK 쪽 말고 롯데랑 손잡았네요. 이거는 좀 아니 뉴스 보고도 왜? 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부 뭐 다른 뭐 조그만 분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그건 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보면 어떤 반응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다음 주에 네. 교체 교체 이모드로 그거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오늘- 다음 주에는 저기 우리 이 이사님이 여기 요 자리에 앉고 여기는 네. 원래 저 누가 앉고 우리. 그러니까 네. 젊은 피로 교체가 아 됩니다. 그럼요. 그 네. 교체가 그 교체지 뭐. 말 조심하세요. 박사님 같이 제가 저도 같이 물귀신으로.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